의료소송으로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의료 과실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많이들 생각하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의료 과실 책임, 이게 잘 인정이 안 된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가요? 사실 의료 과실이라는 것이 결국 의사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인정되는 것이 매우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네. 수술을 하는 장면을 면밀히 촬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촬영을 한다고 해도 의사의 그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 만한 그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의료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 그 소송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정을 통해서 밝혀야 합니다. 만약에 뭐 감정인이 과실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결과는 당연히 승소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워낙에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까 뭐 이제 법관도 그 분야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조금 많이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소송이기는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소송이. 예전에 한번 이런 경우 있었는데 결국 우리도 감정에 그 기댈 수밖에 없는 건데 치과 관련된 거였는데 이 치료가 제대로 된 치료였느냐였는데 감정을 보냈더니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뭐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피고 입장에서는 본인 나름대로는 제대로 치료를 했는데 본인이 이게, 의사로서 이게 왜 내가 잘못된 치료냐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최근에 의료소송과 관련해서 꽤 흥미로운 판결이 있어서 오늘은 그 판결 내용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건인가요? 사실관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씨는 2016년 7월 B씨가 운영하는 C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 뒤트임, 융비술, 입술, 축소술 등의 성형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 직후에 코에 통증하고 호흡 곤란 호소해서 성형외과 여러 번 찾아갔는데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뭐 성형외과에서는 괜찮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수술한 지 한 12일 지난 다음에 이제 이비인후과를 가봤죠. 가봤더니 이 오른쪽 콧 속에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됐습니다. 여기 안에? 예, 그랬다고 하네요. 제거를 했죠. 또 비중격 오른쪽 부위에 상당한 종창이 발견된 것을 확인해서 D 이비인후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또 다른 성형외과 가서 또 다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경우는 사실 이런 민감한 부위에 거즈가 있는 건 굉장히 잘못한 거긴 한데 제가 많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담한 바에 의하면 이런 큰 수술 있지 않습니까? 큰 수술에서 거즈 등이 남아있는 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있대요? 네, 그럴 수 있대요. 그래서 재수술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야?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이게 워낙에 좀 큰 수술이고 하면은 이런 개복과 그다음에 닿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 진행사를 물어봤더니 야 이게 어떻게 책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냐? 야 그럴 수 있어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 의료과실이라는 게 비교적 다른 사안보다는 아마 명확하게 드러났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거즈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종류의 수술에서는 굉장히 이견이 없는 정도의 과실이다라는 이 감정 결과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이어졌을 텐데 일단 법원에서는 이 환자 A씨죠. A씨가 이 성형외과에서 수술받은 거 이외에는 코에 거즈가 남아있을 만한 다른 수술이나 치료를 받은 내역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다음에 거즈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이 비강내 감염이나 종창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논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비인후과에서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좀 큰 병원으로 상급 병원으로 가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를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A가 이를 따르지 않고 시간이 지체되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지체되었던 사정으로 인해서 염증 치료를 못해서 뭐 무후각증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발현이 되는 상황 자체가 발생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실 비율을 다시 따져주면서 결국은 이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한 비의료인의 과실을 60%로 제한을 하고 이 무후각증이라고 하는 것도 노동능력 상실률을 작지만 인정을 했습니다.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도 어쨌든 이 사람의 노동능력에 있어서 완전한 노동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긴 하지만 일부 어쨌든 상실률이 인정이 돼서 이러면 이제 추후에 일실손해 산정에 있어서 반영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뭐 직업이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서는 사실 무후각증을 갖는 게 그렇죠. 엄청난 노동력 상실일 수도 있는 건데. 조향사라든지 뭐 이런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아주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오늘 또 흥미로운 사례 최 변호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고 흥미로운 사례 부탁드립니다. 네.